2021년 3월 6일 토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휴일인데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어제는 정말 좋았거든요. 어제는 정말 봄 날씨 느꼈는데 오늘은 좀 쌀쌀했습니다. 그래도 뭐 외출하거나 나들이 하시기엔 나쁜 날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좀 어제보다는 온도가 좀 많이 추워가지고 자칫하면 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날씨긴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썰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즐겁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대내 전도연님께서 글으셨습니다. 사실 대내 전도연님은 고민 사연보다는 사실 경험담을 많이 하세요. 저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것들을 이제 글로 많이 적어주십니다. 간단하게 전대현이나 부르고 먼저 이 글을 보내주신 전대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대현님 글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예식장 오픈 발렛 행사 후기 글. 붕어형, 오늘 형님의 페트폭력 거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들뜬 마음에 후다닥 집으로 귀가해서 후기 글을 올리고자 하는데요. 사연 읽으시는 형님들께는 기분이 나빠 하실 우려가 있으니 편하게 사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페트폭력을 날려주실 붕어형님께 감사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거 반말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형들 안녕? 버스기사 준비하느냐? 평일 내내 집에서 팽팽 놀다 좀이 쑤셔가지고 주말 발렛 알바를 뛰러 갔어. 나는 오늘 예식장이 신규 오픈되어서 투어 행사 발렛을 뛰고 와서 후기글을 남기려 해. 예식장 발렛이라 쓰고 커플 시다발이라고 읽으면 됨. 내가 오늘 발렛 알바를 뛰러 간 예식장은 이태원 경리단길 쪽에 위치한 프랑스식 스몰 예식장이었어. 본래 계획은 토요일 주말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근무하는 알바였고 주말 근무 이틀하고 월요일에 후기 올리려 했는데 현재 이태원이 메로나의 직격탄을 맞다 보니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어지다 보니 100팀 예정인 걸 22팀만 받게 되었고 그 22팀마저도 버스로 이동을 하다 보니 한가해져서 일요일은 발렛 인원을 줄이기로 결정되어서 일요일 근무는 무산되었어. 일당은 하루 10만원짜리였고 오늘은 오픈을 예정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늦게 시작하였고 나는 오늘 여기서 치욕을 맛보고 두 번 다시는 예식장 행사 알바에 언신도 안 거릴 거야. 어신도 안 거릴 거라 느낀 경험이야. 그거를 좀 붙여서 적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근무 역할은 대충 이런. 11시쯤 모여서 1일 알바를 데리고 경로 라운딩, 고객 응대법, 신호등 조작. 거기는 신호등을 무조건 수동으로 조작해야 빨간불 켜지고 절대로 빨간불 안 들어옴. 버스 타고 오는 고객 대신해서 시내버스 잡아서 시내버스 조심히 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었어. 택시 타고 오는 고객들은 택시 뒷문 열어줘야 돼. 잠깐. 예식장 투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예식장 투어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 커플이 예식장을 잡기 전에 미리 들어오는 하객 인원, 특히 신부 쪽은 경치 분위기 많이 따지고 신랑 쪽은 견적을 많이 따지는 쪽이고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미리 맛보고 결정하는 단계를 투어라고 불러. 말이 좋아 예식장 투어지. 간단히 말하자면 동태파악, 요즘에는 메로나 때문에 스몰 웨딩을 많이 하는 추세임. 오늘 스케줄표를 확인해보니 12시 타인 3팀, 13시 타인 5팀, 14시 30분 타인 4팀, 15시 타임 2팀, 16시 타임 4팀, 17시 타임 3팀, 마지막 18시 타임 1팀이 예약되어 있었고 예약 서민들이 타고 오는 차 문 열어주고 티켓 끊고 지정된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게 주 업무였고 대부분 차 가지고 오는 커플들 보면 외제차가 비중이 가장 많았음. 22팀 중에 12팀만 차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버스로 방문한 팀들이고
버스로 오는 커플들이 도착 5분 전에 예식장 인원들한테 전화 오면 몇 번 버스 오니까 하차문이 열리는 대로 고객 모시라고 예식장 쪽에서 안내를 하라고 지시함. 버스 하차문이 열리는 대로 버스에서 내리는 신랑 신부들 발 다칠까봐 손잡아 주라고 하고 아주 생 지랄을 하라 시키더라. 그리고 오늘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제일 진상 많은 팀 중에 자차 가지고 오는 팀들이 진상 제일 많았음. 앞서 말한 대로 대부분 신랑차로 많이 이동을 하고 신랑차들 대부분 벤츠, BM, 아우디, 포르쉐, 레인지로버, 푸저, 링컨 등등 외차들이고 신랑들 싸가지가 아주 바가지들 진짜 많았어. 회차하기 귀찮아서 집 꼴리는 대로 불법 유턴 해가지고 반대편 차들 통행 방해이 되게 도로 한가운데다가 막아놓다시피 태워놓고 목에 힘 빳빳이 들어가서 조수석에 신부 탔다고 발레 타라고 손가락 까딱까딱거리는 신랑 운전석 창문 찍 열고 동네 개 부리듯이 오라고 손가락 까딱까딱거리면서 스마트키 놓고 가라 하시니까 창문 밖으로 열쇠 던지는 양아치 신랑, 빨리 안 온다고 욕하는 신랑 등등 오늘 살면서 별의별 똘 플러스 아이들을 마주했었고 욕하면 안 되는데 센 척하고 양아치 짓 하는 신랑들 생긴 거 보면 어디 조소기업에서 일하는 족밥이면서 발렛 한테는 온갖 센 척이나 센 척은 다 하더라. 신부 역시도 앞에 예식장 남직원이 조수석문 열어주면 본인이 전지현, 김태인 마냥 겁나 도도한 척 깐깐한 척 장난 아니었음. 앞에 우리랑 같이 입구 지키는 남직원들이 욕을 인대로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똘 플러스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공손하게 대하고 고생한다고 빵하고 커피 챙겨주는 개념 있는 커플들도 있었다. 10시 반부터 19시까지 8시간 반을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무릎이 박살나듯이 아프다. 하지만 중간중간 돌아가면서 식사 시간 브레이크 타임은 주어져서 좋았고 예식장 직원들이 커피 챙겨주고 난로 설치해주고 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 좋았다. 오늘 하루 종일 예식장 직원들하고 진상 커플들 호박씨 엄청 까다가 1시간 늦게 조기 퇴근했다. 퇴근 전에 막타임에 1시간 늦게 조기 퇴근요? 보통 조기 퇴근에 일찍 퇴근하는 건데 이거 좀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퇴근 전에 막타임에 와인 먹고 술 만땅 취해가지고 오매불망된 신랑이 있었는데 신부가 면허 없다 해서 내가 신랑 대신해서 대리운전해주고 퇴근했다. 몸도 못 가눠가지고 사설구급차 환자자택 이송 경력을 토대로 신랑 안고 들어 올려서 빌라 2층까지 올라갔다 왔다. 허리 잘릴 것 같이 아프다. 신랑이 175에 59kg 나간다 했는데 겁나 무거웠다. 신랑이 고주망태가 돼서 뒷자리에 신랑 밀어내고 신부가 조수석에 타고 갔는데 가는 내내 신부가 운전 진짜 잘하시네요 하더니 번호 뭐냐 물어봐서 사설구급차 때려치고 고속버스 들어갈 준비한다 하니까 신부가 자기는 큰 차 끄는 사람 매력 있어 보인다. 신랑보다 운전 진짜 잘한다. 여자친구한테 이쁨 받을 것 같아 하더니 신랑을 들쳐업고 올라가니까 힙 우리 신랑보다 잘 쓴다고 듬직해 보인다면서 가는 내내 겁나 추파 넣더라. 나는 속으로 반사를 외쳤다. 부모양 말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라고 많이 느꼈다. 왜 결혼 앞둔 신부가 외간 남자한테 왜 자꾸 추파를 넣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추파하는 여자는 딱 바람기가 다분하다는 게 느껴지더라. 내 경험상. 일하는 내내 붕어형 제복거리 없나 계속 살펴봤다. 근데 생각외로 제복거리가 너무 많아서 일하는 내내 실이 매우 났다. 힘들 때마다 붕어형의 페트 폭력이 너무 듣고 싶었다. 아까 1시간 브레이크 타임 때 예식장 탕비실 들어가서 붕어형 썰방 보고 키득거리면서 시간 다 보냈다. 그리고 내가 솔로다 싶으면 예식장 알바 피스추다. 본인 자존감 깎아먹을 수 있을 수 있으니 하지 마라. 맞다. 기분 진짜 나쁜 게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소개업체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 만원 뜯고 9만원 주더라. 말하는 거랑 전혀 틀림. 분명 10만원 전에 다 준다 해놓고서 만원 뜯어가더라. 2번 다시는 안 간다. 붕어형 페트 폭력 하실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발렛 요원 관점에서 본 개극혐 진상 발렛 요원 즉 발렛이 낳은 괴물들 발락계에 대해서 썰풀어 갈게. 기대해줘 라고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잘 적으셨네. 약간 그 커뮤니티 약간 후기 글 비슷하게 적으셨네.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보면 이제
이렇게 약간 반말투로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예. 제가 듣기에 좀 생소한 아르바이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식장 아르바이트라 하면, 저도 예식장 아르바이트 꽤 오래 했거든요. 보통 예식장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신부 들러리 아니면 하객, 보통 예식장 아르바이트 보통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예식장에 들어오는 차 발레 파킹하는 거하고, 어, 그, 신부 들러리, 아니면 하객, 아니면, 아니 예식장 진행하는 거, 사회 보는 거, 아니면 예식장 가면 요즘 음악 하시는 분들 있죠.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거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 예식장 가면 이제, 그, 잡일하는 거죠, 잡일. 그, 이제, 예식장 하기 전에 이제, 하기 오기 전에 자리 다 세팅하고, 냅킨 옮기고, 음료수 다 세팅하고, 이제, 하객들이 먹을 음식들을 다 이렇게 다 옮겨서 해놓고, 대기 타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식 끝나고 오면 음식 먹고, 이제 그릇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다 회수해가지고, 짬은 짬통에 비우고, 그릇은 그릇으로 놔두고, 분리하고, 컵하고 접시하고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 분리하고, 보통 그런 걸, 저는 그걸 했었어요. 보통 예식장 아르바이트 하면 보통 그걸 생각하거든요. 제가 했던 거. 근데 런 아르바이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전 발렛이라고 하길래 그건 줄 알았어요, 전두현님. 그 예식장 하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 거기 가가지고 손님들이 차 같은 거 이렇게 그 대기 타고 있다가 차 들어오면 이제 차 안내하고 대주고, 난 그거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발렛이 아니네요. 발렛이라고 하면 그게 발렛이 아닌가? 아, 리무르님 뭐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렛이라고 하면, 그게 그거네요. 그 신랑 하객들 안내하고, 어 이제 버스 같은 거 와가지고 안내하고 좀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약간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네, 가이드. 근데 예시장 아르바이트가 저도 해봤지만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님은 8시간 정도 했다고 했죠. 아, 8시간, 10시간 했네, 10시간. 10시 반에서 8시 반까지면 10시간이네요. 저는 12시간 했습니다. 저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반나절. 정말 힘들었거든요. 살이 그냥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스몰 레시장.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스몰 레시장 많이 하겠네, 이제 앞으로. 야, 진짜 결혼 진짜 안 한다, 맞죠? 결혼. 결혼 진짜 안 해. 스물 딥팀. 아, 버스로.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같으면 님 말고도 와야 되는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죠. 메로라가 아니었으면 더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가지고, 하객들이 많아가지고, 몇 명 더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정신없겠네. 하루 10만 원. 짜다, 짜. 야, 서울도 짜다. 진짜 짜다, 솔직히 전두현님. 한 12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님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아니, 그리고 주말에 일하는 거잖아. 주말 일하면, 0.5배 해야 돼요. 0.5배. 예를 들어서, 8,720원에 0.5배면 얼마입니까? 4,300원. 13,000원 아닙니까? 13,000원 10시간. 13만 원이죠. 아, 노가다보다 근무는 더 많이 하는데 10만 원짜리다. 야, 근데, 그리고 서울이잖아. 그리고 이태원, 용산 아닙니까? 용산 부자들 많잖아. 아니, 서울이 보면 은근 이런 거 짜요, 여러분. 서울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 대구에서 이렇게 해도 10만 원 나올 거예요. 대구에서 이렇게 했어도 10만 원 받을 거야. 그 말인즉슨 서울에서 일하나 대구에서 일하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르바이트. 짜네, 솔직하게. 이거 좀 많이 짠 거예요, 솔직히. 나 봤을 때 13만 원 받아야 돼, 이거는. 전대현님. 경로 라운딩, 고객 응대법, 신호등 조작.
이게 서울 같은 데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워낙에 통행량이 많으니까 저렇게 수동으로 신호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서울 같은 데 유독 이게 많은 걸 들었어요. 지방 같은 데는 수동으로 신호등 바꾸고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15는 받아야죠. 13면 15는 받아야지. 저게 뭐 앉아가지고 딩가딩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10만 원에 14만 원인데 한 5만 원 띵가문 거 아닌가? 한 14만 원인데 5만 원 삥땅 친 거 아니에요? 삥땅 친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삥땅 친 거 같아, 이거. 돈 더 나오게 되는데, 똥 떼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만 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 3만 원 있는데, 3만 원 원래 떼먹고, 만 원 똥이락 하면서, 수리락 하면서 또 떼먹고, 그래서 4만 원 챙기는 것 같은데요. 이 서울에 이 도둑놈들이 많다니까, 이게. 도둑놈 천재라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게 10만 원도 솔직히 너무 싸. 요즘 물가를 생각한다면 싸요. 이게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디 뭐 전대현님이 무슨 뭐 어디 짱 박힌 것도 아니잖아. 맞잖아요. 일하면서, 어? 일하면서 뭐, 딩가딩가 논 것도 아니고, 서가지고 계속 사람들 뭐 시키면 가가지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노가다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 않네, 이거. 서울 진짜 더럽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착복하는 게 많네요. 자, 시내버스 잡아서 시내버스 조심히 타도 안 되는 역할. 저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예시장 오래 했거든요. 한 4년 했어요, 저도. 대구 쪽인데. 대구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없을걸요, 아마? 지방에 이런 아르바이트가 없을걸? 저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뭐. 그러니까 하객들 와가지고 버스를 잡아준다. 시내버스 잡아준다. 시내버스 자기가 잡아야지. 맞잖아요. 시내버스 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게, 그 뭐 차 대절해서 오니까 모시고 하는 게 맞지. 결혼식 끝났잖아.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들이. 어? 걸어가든 뭐 기어가든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시내버스 잡아가지고 조심히 타세요. 이렇게 안내한다고요? 뭐 시내버스는 뭐 저 사람들만 탑니까? 아니잖아요. 시내버스가 아니지 않나요?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시외버스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 나 아무 생각해도 이상한 게, 시내버스를 왜 잡습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대절버스 아닙니까? 그, 신랑 신부 측에서, 아, 시내버스를 잡아주라고요? 야, 서울 정말 이상하네.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네. 사실 서울에 살면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네요. 시내버스를 잡는다. 시내버스도 뭐 예식장에 있는 하객들만 타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 맞다고요? 좀 산정하니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공룡이잖아, 공룡. 예식장 이런 데만 타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말고도 갈 길 바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 예식장 탄다고 저 버스를 세워가지고 예식장 타는 거 안내해준다. 버스 기사가 무슨 뭐 저 사람들 태우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캐봐야 뭐 예식장 인구 사람들 캐봐야 뭐 전체 이용객들이 한 반의 반절도 안 될 텐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아니 무슨 저분들이 무슨 VIP도 아니고 이건 다 물어보세요, 전두현님. 뭐 지방 사는 사람 다 물어봐. 니들이 그걸 왜 잡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결혼식 끝났으면 지들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이 가야지. 시내버스가 한가 아니야? 시내버스 기사들이 무슨 뭐 저분들한테 잘 보일 게 뭐가 있다고.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해. 이거 이상해, 정상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잡아준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버스 탈 때 뭐 요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요. 맞잖아요. 요금만 2,000원 더 얹어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요금 낼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상식적인 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신호등, 아니 근데 서울은 그런 게 있어요. 서울은 차 유동량이 지방처럼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좁은 길 같은 데 있죠. 경리단길이나 좁은 길 같은 데 가면
인도차도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수동으로 잡아요. 서울 쪽은. 서울 쪽만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데 가면 또 있긴 한데 서울 쪽 이런 게 좀 많아요. 예시장 여사장님요? 야, 이거 여사장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되죠, 여사장님. 아니, 자기 예시장 일하겠다고 저렇게 알바생한테 저런 일 시킨다면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생각해보면 불법이네. 생각해 불법이네 이거. 아, 저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저런 거를. 아, 결혼식 끝났으면 지들이 알아서 가고. 어? 딱 손님, 우리가 봤을 때 예식장 손님은 그거예요. 딱 시골리고 수의금 내고 예식장 확인하고 답례품이나 밥 먹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지들이 뭐 그 다음에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지들이. 예식장 이상 끝이라니까요. 밥 먹고 나오면 끝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알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좀 비상식입니다. 상당히 비상식. 역시 사월은 비정상이 난입하는 곳이야. 아, 예식장 투어는 그거네요. 예식장 잡기 전에 한 바퀴 도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식장 가기 전에 이제 예식을 실제로 여기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한다고 하면 몇 명 올 거다, 몇 시에 할 거다, 돈을 얼마 나온다, 이런 거 견적을 뽑는 거잖아요. 스케치표, 와. 근데 이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건 많은 것처럼 보이죠? 많은 게 아니야. 많이 줄었네. 제가 왜 이걸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한 2000년대 중반에, 그때 시작 아르바이트 할 때는요, 층마다 예식이 40개씩 잡혀 있습니다. 30개, 40개. 2, 3, 4층이 있는데 각 층마다 예식이 20분 단위로, 잘 나갈 때, 그때 결혼식 많이 하던 시기니까 30개. 그럼 예상 하객은 층마다 5,000명. 그러면 1, 2, 3, 4 하객 받으니까 얼마겠어요? 15,000명. 그래서 알바 투입되는 것만 100명. 한 층당 30명씩. 그래서 예식장 그땐 결혼 많이 했으니까, 그때는 내가 얼추 계산해 봤을 때 한 하루에 한 120, 30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22팀이니까 이게, 예식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아,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님.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예식장이 그만큼 불황이라는 거야. 상당히 불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이 예식장은 더 불황일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아, 주차장 안내하는 거 주 업무. 자, 대부분 차 가지고 오는 커플들 외제차가 가장 비중이 많아서. 그래도 그걸 아셔야 돼, 전두엽님. 여기서 이 예식장이 결혼한다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땐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여기 말고도 결혼식 할 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찾겠다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 이태원 경리단 길이 땅값이 엄청 비싼 곳이잖아. 땅값이 엄청 비싼 곳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저기 별로 절대 싼 곳이 아닐걸요. 말이 스물이지 스물이 아닐걸. 그러니까 스물이라는 거는 그냥 하객들이 적게 온다는 거지 돈이 적게 든다는 게 아니거든요. 적게 온 대신에 비싸게 하겠다는 거죠. 장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친구분 오늘 시험 잘 봤습니까?
오늘 시험 날이잖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제일 진상 많은 팀 중에 자차 가지고 오는 팀이 진상이 많았다고. 아, 대부분 신랑차로 많이 이동을 하고, 신랑차들 대부분 벤츠, BM, 아우디, 포르쉐, 레인지로버, 푸저, 링컨. 야, 그래도 카푸어는 아니네. 뭐 카푸어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있지 않을까. 안녕 오늘도 이 채널이 걸렸네요. 로얄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오랜 시간 함께 합시다. 로얄님. 짓골린데 불편했던. 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베트남 아가씨들. 왜 그런가 하면, 신랑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좀 싸가지 없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막 결혼식 하는데 돈 많이 줬으니까, 몇백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해도 당신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다 박혀 있어요. 기본적인 생각이.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특히 신랑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신부도 그렇지만 신랑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뭐 친한 친구들 결혼하는 거 따라가서 해보면, 제 주변 친구들 결혼한 거 보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잠을 거의 약간 벼락치기 하듯이 너무 두근대고 긴장된 나머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 결혼식 당일날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돼. 뭐 화장하고 패백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기 들어가지고 먼저 이제 한번 돌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예, 예민합니다. 아마 대부분 신랑분들이 아마 못 잘걸요, 이날은. 결혼식 당일날 못 잘걸요. 신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민합니다. 긴장을 이빠이 해가지고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한 거의 좀 상당수의 사람들 약간 인성 파탄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결혼식 한다고 돈은 돈대로 썼지,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 하다 보니까 예민합니다.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상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겠지. 어. 동네 개부들이시 오라고 손가락 까딱까딱거리면서. 근데 이걸 왜 그런가 하면, 알바는 거 아니까. 알바라는 거. 빨리 안 온다고 욕하는 신랑. 근데 욕을 왜 하는 거지? 욕을 왜 하는 거야, 근데?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 하는 욕을 왜 하는 거죠? 아니, 좋은 날 아닙니까? 또 플러스 아이. 그건 인성 문제죠. 인성 문제라고요? 센 척하고 양아지 짓 하는 신랑들 생긴 거 보면, 어디 족속에서 일한 족밥이면서 발레 탄 데는 온갖 센 척이나 센 척은 다 하더라. 족밥이니까 센 척하는 거죠. 족밥이니까. 족밥이니까. 자기가 족밥이라고 족밥이라는 거 알면 알수록 센 척을 더 많이 해야겠죠. 신부 역시도 앞에 예식장 남직원이 조수석 문 열어주면 본인이 전지현 김태희 된 거 마냥 겁나 도도한 척 깐깐한 척 장난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하루라도 해야죠. 뽕이 이빨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손가락 까딱까딱 꺼지는 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스나 뭐 이렇게 좀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거는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자인사고 하진 예로부터 않아요. 내려오는 전가의 보도 같은 문장이 있지요. 무는 개는 짖지도 않는다. 까딱까딱 하는 거에 뭐 자연사고 하진 않아요. 도도한 척 깐깐한 척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뭔가 이 결혼식 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겠죠. 뽕이 엄청 많이 들어.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걸린다는 거. 결혼식 딱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입고 지키는 남직원들이 욕을 있는 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나 문득 그 생각이 드네. 저 결혼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근데 아까 돈이 많다고 돈이 많아서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야. 돈이 없는데 많은 줄 알고 뭐 신랑 집은 없는데 잘 나가는 줄 알고 어깨뽕이 망탄치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10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속아가지고 뭐 대단한 거 마냥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둘 플러스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공손하게 대하고 고생한다고 빵하고 커피 주는 개념 있는 커플들도 있었다고요. 이런 분들 있죠.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19시까지) 8시간 반이라고 하셨는데 8시간 반이면 와 빡시네. 이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네요. 서서 일을 해야 되네. 식사 시간 브레이크 타임. 예식장 직원들이 커피 챙겨주고 난로 설치해주고 너무 잘생겨 너무 좋았다. 오늘 하루 종일 예식장 직원들하고 진상 커플들 호박씨 엄청 까다가 1시간 늦게 조기 퇴근했다고요. 퇴근 전 막타임에 와인 먹고 술 망땅 취해가지고 오매불만대 진상 있었는데 신부가 면 없다 해서 내가 신랑 대신해서 대리운전하고 퇴근했다. 아니 근데 술을 왜 먹는 거야? 왜 만땅 먹는 거예요? 아 맞다. 그리고 요즘에는 바로 그 바로 뭐야 그 신혼여행 바로 안 가죠. 허리 잘릴 것 같이 아프다. 175에 59kg요. 그 멸치 대가리인데 죄송한데 멸치인데요. 신랑이 고주망태가 돼서 뒷자리에 신랑 밀어내고 신부가 조수석에 타고 갔는데 가는 내내 신부가 운전 진짜 잘하시네 하더니 번호 뭐냐고 물어봐서 신랑 들쳐업고 올라가니까 우리 신랑보다 잘 쓴다고 듬직해 보인다고. 일단 반살했다는 거는 어 반살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별로 전전이 봤을 때 별로 외모가 이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부의 외모가 이뻤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겠죠. 반살 안 했겠죠. 땡큐라고 했겠죠. 네. 아 그래요? 바람기가 다분하다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인 생각해봐. 지금 오늘 결혼한 커플이 총 22커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혼율이 한 거의 3분의 1,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30, 한 3, 4% 정도 돼요. 그러면 저 22상 중에 최소 못해도 8상은 아니 결혼식을 하는 자리. 결혼식이라는 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인생 2막의 시작점인데 그 짓을 해. 에서 저랬다고. 저건 진짜 납득하기 힘든데. 그게 지금 이런 게 왜 벌어지냐. 전대현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뭔가 책임감 때문에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결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사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속도 위반했다거나 애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뭔가 재산이나 뭐 다른 목적 때문에 결혼했다거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는 게 정말 좋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행복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전현이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나요? 저럴 거면 결혼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결혼하는 사람들 표정이 왜 이렇게 죽상이야? 아 저런 거 귀찮을 것 같아. 왜 둘이 왜 사는 거야? 아니 저런 거 별거 아닌 거 짜증내고 화내고 저렇게 진상 투정 부리는데 과연 이 결혼식 끝나고 해서 저 커플들이 과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한 34% 되잖아요. 그러면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22커플 중에 최소 못해도 19커플은 그냥 남이 되는 거라는 거죠.
남이. 그러니까 전정인데 이번 아르바이트 통해 느낀 거는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정말 좋아서 결혼하는 커플,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아시겠지만. 의외로 결혼식 같은 거 저도 아르바이트 많이 해봐요. 신랑 신부들이 인상을 쓰고 있어. 어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돼지 마냥 인상을 쓰고 있다니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 아,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억지로 하는 느낌. 아니면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 이 결혼 굳이 해야 될까 하는 느낌. 그거 굉장히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결혼식 뭐 22상 봤지만 정말 이 두 커플은 정말 결혼식 후에도 정말 어떻게 잘 살 것 같아. 정말 잘 어울린다. 아, 저런 커플들 보면 정말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었잖아요, 전도연이. 안 들었죠. 근데 정말 그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22살 결혼해도 저 중에 아마 결혼식 끝나고 나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어. 아니면 결혼 전에 이미 싸웠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빌 간다거나 아니면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깨진다거나 있어요. 생각보다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 깨지는 커플도 은근 있어요. 옛날처럼 시 올리면 끝나는 세상이 아니야, 이제는. 그 식자리 끝나고 서로 안 맞고 하잖아요. 답이 없어 보이면 여행 끝나고 나서 도장 찍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 가기 전에 도장 찍는 사람도 있고. 그 도장이라는 건 이혼 도장이죠. 아마 저 생각해 보세요. 전대현님. 저 22살 커플 중에 과연 혼인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즘에 혼인신고 하는 커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니, 사실 결혼보다 중요한 게 혼인신고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저 22 커플 중에 혼인신고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10쌍도 안 된다고 봐. 22 커플 중에. 겉으로는 결혼한 거지. 엄밀히 따지면 결혼 부부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그 요즘에는 혼인신고 늦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혼인신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부부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하고 했을 때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모로 까다롭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좀 살아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발 뺀다거나 뭐 괜찮으면 다시 혼인신고 한다거나. 결혼식 안 한 사람들 중에서도 혼인신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먼저 한 사람도 있어요. 서로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 22 커플이 정말 행복할 것이냐, 정말 또 잘 살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돌아간 추세를 보면 저 중에 분명히 얼마 안 돼가지고 깨지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저렇게 결혼식 하자마자 저렇게 잡음이 많이 튀고 서로 모든 거 마지 못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혼인 사항을 증명해줄 증인도 기재하도록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전두현님. 참. 근데 난 서울 인심이 마지막으로 정말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서울에 일하는 이유가, 서울이 보면 돈을 많이 주니까 서울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상경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도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주말에. 주말에 하는 거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보수를 챙겨줘야죠. 노가다도 주말에 하면 돈이 더 셉니다. 아시죠, 여러분? 노가다 주말에 하면 돈이 굉장히 세요. 근데 주말에 일을 안 시키죠. 보통 평일에만 일 시키고 주말에 일을 안 시키죠. 돈,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아, 하다보니 생산직도 주말 일하면 돈이 짭짤합니다. 주말 일하면. 우리 주말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말에 몇 시간 안 해도 평일날 일한 거 이상은 돈을 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말에 8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8시간, 아까 시급 13,000원이잖아요. 8시간 곱하기 하면
한 10만 한 4, 5천 원 나온단 말이에요. 10만 5천 원. 근데 여기는 거의 10시간 가까이 일하고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거기다가 수수료로 만 원 떼가고 9만 원. 나름 고생들 했는데 그 더러운 뒤치다거리 다 해줬는데 9만 원밖에 안 줬어.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좀 산다고 하는 그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나 오히려 서울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니, 저렇게 인심이 야박한데 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고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뭐 하객들 나오는데 시내버스 잡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보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약간 비정상적인 어떤 행태가 너무 난립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축복해야 되는 거고 좋은 자리가 맞지만, 아무리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고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신랑 신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기에서 이제 백지 대낮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잘 해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좀 인상 쓰고 함부로 대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도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나 그것도 의문에 생각을 해요. 요즘엔 서로 좋아도 힘든 판에 저렇게 아우가 안 맞으면 과연 이 힘든 세상 둘이서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무튼 우리 저 제네 전도연님 정말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담 이렇게 글 제보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서울은 정말 이상한 곳이다. 자, 그리고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아무튼 글 적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